번째 시간 중개 실무입니다, 여러분. 중개 실무는 자 이번 주랑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은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번 순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뭡니까? 모르고 그 다음 주 자 이번 주 하고 그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그 마지막 있죠? 그 한 주는 뭐 다른 과목 잡혀 있습니까? 없고? 쉬는 겁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스케줄이 여러분들 지금 이번 순환이 이제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9주가 이제 나와서 한 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민법을 하든지 그 좋아하는 민법 있잖아. 민법을 하든지 아니면 개론 1차 공부 하십니다. 자, 스케줄을 할 때 그렇게 하긴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와가지고 또 뭐 수업이 있니 없니 뭐 하지 말고. 자, 자세한 것은 또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352페이지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지? 자, 어쨌든 이 중개 실무는 여러분들 한 6, 7문제 정도가 아마 또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반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반 정도.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자, 352페이지 보면 중개 실무인데 이 과정 이런 거는 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개 실무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냥 개념만 한번 잡아보면은 중개 실무가 협의의 중개 실무가 있고 광의의 중개 실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이 해야 될 업무는 협의의 중개 실무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개 계약 체결에서부터 중개 완성까지가 돼 있잖아요. 이 중개 완성이 뭐냐면 거래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거래 계약 체결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계약 이후의 절차인 뭐 중도금 잔금 지급이라든지 확정일자 부여라든지 그런 건 기업이 원래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여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고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의 중개 실무 범위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 계약서 작성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나오고 확인 설명서 작성이고 거래 계약서 작성. 이 대표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고.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 나오죠. 중개 실무 과정인데 첫 번째 보니까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 중개 대상물의 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집을 통해서 중개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인 간 합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먼저 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확인.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4번에 보니까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해야 되고 그리고 5번에 보니까 그 영업활동 결과 이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 완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중개 실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6번에 해가지고 물건의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의 중개 실무로서 기업의 법적 실무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고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중개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중개 계약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의뢰인의 의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접수하는 거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뭐 하나 사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이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 계약이 먼저 체결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고. 보통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중개계약 체결은 구두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구두로 해봤죠.
팔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 밑에 줄에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도 어떤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중개 계약은 자, 법적인 성질을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민사중개다 이 말이죠. 직업중개나 혼인중개와 같은 민사중개다. 상인들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민사중개라는 얘기죠.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위임과 유사하다. 네. 민법에서 얘기하는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위임과 유사하다. 그래서 성간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뒤로 넘어갔어. 낙성 분료식이죠. 낙성 분료식이네, 그죠? 낙성.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 의사표시 합치면 있으면 되지. 어떤 급부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 아니란 뜻이죠. 요물계약 아닙니다. 형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분료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유상이면서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에. 계속적 임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이란 말은 중개계약 체결이 되지요.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고, 임의적이란 말은 개업공정에서가 무조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 하기 싫다 그러면 계약 체결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다 보시면 되고, 6번에 보니까는 비전형이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이다, 무명계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혼합계약은 혼합계약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위임계약과 그다음에 도급계약과 고용계약과 이런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혼합계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합계약. 자, 됐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중개계약의 유형 해가지고 자, 독점력 여부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네, 그죠?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독점 중개인데, 일반 중개는 했죠. 1대 다 방식이에요. 자, 의뢰인이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한테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중개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책임관념이 희박하다 돼 있죠. 그리고 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높습니다. 계약서를 쓸 의무 없기 때문에. 자, 이에 비해서 전속중개 계약은 1대1 방식이에요. 서로 반대된다 보시면 되는데,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의 하나의 중개가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책임감 있게 중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의 소리도 줄어든다. 서로 반대라 보시면 돼. 근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전속중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데 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놈? 그 놈 있죠? 그 놈? 네, 그 스발상놈이라고 있어요. 스발상놈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보수를 못 받습니다. 대신 뭘 받죠? 예. 자,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독점 중개 계약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누가 거래를 성립시키는가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독점 중개 계약은 받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죠. 독점 중개 계약입니다. 이거는 누가 계약을 시키는 관계없어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전속이랑. 자, 뒤로 넘어가니까 참여 기업의 수,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혼자서 다 하면 뭐예요? 단독이고,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 공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개보수 결정 방법에 따라서 정가, 정률, 뭐 순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A의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계약에서 정한 가격입니까? 그걸 정격이네. 정가. 일정액, 정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B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게 뭐예요? 정률입니다. 정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순가 중개 계약이 있어요. 순가는 미리, 자, 매도 가격이나 매수 가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제시를 하고 그 가격이 어떤 이하라든지 그 가격에 초과되는 거라든지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요한 것은 금지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법정안대로 초과해서 받게 되면 금지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어떤 폭리수단 있어요. 폭리수단이라든지 거래가 투기가 처리가 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종료되겠습니까? 계약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제일 좋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종료가 되겠고, 중개 계약이요. 아니면은 계약 기간 내지는 유효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뒤에 넘어가면은 멸실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났다, 뭐 없어졌다, 불이 났다 이 말이겠죠. 5번에 보시면은 다른 기업이 뭐 중개를 완성시켰다. 그러면 소멸되겠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사망했다. 그럼 없는데 그렇죠? 예, 사망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수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하고 크게 관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요, 365페이지.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하도록, 법률행위를 하도록 이 말이겠죠. 의뢰인과 기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다 이 말이네, 그지?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이제 용역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중개계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네, 그죠? 자, 2번에 보세요. 기업공인중개사의 숫자에 따라서 공동 단독으로 구분한다. 맞습니까? 자, 2번에 빠졌네, 그죠? 예. 중개계약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구두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전속은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맞아요. 자, 4번에 보세요. 중개보수에서 정하는 방법.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과 전속과 독점으로 구분합니까?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뭘로 한댔죠? 정가, 뭐 정률, 순가 이랬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속, 독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로 구분하죠? 네? 독점력. 1대1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1대 다냐 뭐 이런 걸 구분하죠. 독점력. 되겠습니까? 틀린 지분이고. 5번에 보세요. 자, 공유가법에서 순가중개계약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위법이 된다는 얘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 건데, 자,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활동 중에서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법령 시간에 했어. 의뢰를 받게 되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에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했죠. 자, 그때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사항. 조사해야 될 항목 내지는 확인 설명사항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어요. 그 암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기법이 기권, 금, 공시를 하니까 뭐를 줬어요? 배를 한 입 준다고 했잖아. 이거 암기했죠? 기권금, 공시, 배 한 입 줘.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자, 확인 설명사항인데 첫 번째가 기가 뭐예요? 기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거 확인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 권 하면은 권리 관계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뭐 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금액이죠. 금액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 두 번째가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산출내요. 자, 그 다음에 공은 뭐냐?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죠.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여기다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자, 그 다음에 시는 뭐야? 시는 내 외부 시설물이죠. 배는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 자, 환경 조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조소음 진동이고요. 입지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런 걸 말하겠죠. 조는요. 조는
조세를 말해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를 말해요. 조세의 종류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취득세하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죠. 네. 요 항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확인 설명 사항이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조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기재해야 되는지 확인 설명서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있어요. 의뢰인. 네,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의뢰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의뢰인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있고, 두 번째가 공부를 통한 조사가 있어요. 공부. 세 번째가 현장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다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항목으로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자, 상태에 관한 자료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외부 시설물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수강기, 배수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내부 시설물이죠. 그 다음에 벽면하고 도배 상태.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이 세 가지가 상태에 관한 자료로서 누구를 통해 조사한다고? 의뢰인을 통해 조사합니다. 의뢰인. 자, 두 번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예, 실제 권리. 주택상가 임대차나 법정 시상권 같은 거, 유치권, 법인 기지권 같은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 또는 정원서 같은 미공시 물건 이런 거 있어요.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의뢰인을 통해 조사한다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의뢰인한테 자료를 달라. 소유관계, 권리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 조사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 공부에 나타나 있겠죠. 자, 공부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사항. 대표적으로 소재지가 나타나 있어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 종류, 구조, 용도, 건축 연도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요거 공부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배웠죠? 지적급 시간에 공부 안에 그 기재 사항들 다 했습니까? 그거 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재 사항들 공부. 그래서 뭘 보고 확인합니까? 지적 공부겠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장, 건축물 대장. 자, 이런 대장에 있는 이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상 증명서하고 불일치하다. 등기부랑 불일치하다가 뭐가 기준입니까? 대장이 기준이겠죠. 부동산 표시니까.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리관계에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거 뭘 보고 확인합니까? 먼저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자, 등기상 증명서인데 이 등기상 증명서의 내용과 대장하고의 어떤 권리관계가 틀리다. 그러면은 뭐가 기준입니까? 등기상 증명서 기준이겠죠? 권리관계, 소유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 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 공부를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어떤 공부를 통해 조사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까? 네. 공급상의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공급상의 어떤 내용 중에서 건폐율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거 상한, 요거는 뭘 보고 확인합니까?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예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자, 요까지가 뭐예요? 요까지가 공부를 통한 조사고, 현장 가서 조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현장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토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지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세라고 하는 건 토지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경사를 얘기하겠죠. 경사는 직접 가봐야 되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워봐야 된다죠. 누워가지고 빨리빨리 굴러가면 가파르고 막 천천히 굴러가면 완만하다. 직접 현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반도 있어요. 직접 밟아봐야 되죠. 토질도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 돌멩이가 많은지 뭐 모래가 많은지 토질, 그리고 도로 상황, 도로가 어떻게 몇 차선 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막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부대 시설 같은 것도,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다. 그다음에 방향도 있어요. 건축물의 방향도 현장 답사입니다. 이 정도. 자, 두 번째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보통 의뢰인을 통해 조사하는데 의뢰인이 이제 제시한 내용이 맞는지도 현장 가가지고도 확인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런 거잖아요. 뭡니까? 주택하고 상가의 임대차,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대표적으로 유치권, 분묘기지권, 묘지, 분묘기지권, 이런 것 등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제한사항, 공법상의 제한사항으로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급 시간에 나오는 거 있어. 도시, 군, 계획시설. 들어봤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는 전부 다 현장 답사입니다. 요거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자, 입지 조건은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 그 6가지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거기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도로와의 관계예요.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느냐.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이거 역 이름 몇 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교육시설, 현장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있느냐,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6가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이게 입지 조건이죠.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까? 관리실이 있냐 없냐. 관리실 유무. 자, 있으면 이제 관리 주체가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전부 다 현장 답사. 자, 6번째가 비선호시설이네. 비선호시설은 있냐 없냐, 있으면 종류가 뭐고 위치가 뭐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비선호시설 화장실, 화장장, 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은 미공시 물건이다. 미공시 물건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의 여부 이런 거.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있어요. 정원수. 그 다음에 돌멩이 같은 거 있어요. 정원석 같은 거. 다 현장 답사. 하여튼 이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위에 딱 읽어보면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딨냐면 36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니까 의뢰인을 통한 조사, 의뢰인에 의한 확인돼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자료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내부 시설물이나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인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자, 공부상에 조사해야 되는 것은 공부상 조사.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조사 확인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구조 이런 거. 자, 뭘 보고 통해 조사하냐면 두 번째 줄에 지적 공부하고 대장이 돼 있죠. 지적 공부하고 대장을 통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장상의 내용과 등기상 증명서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대장 내용이 기준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대장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다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죠? 등기부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를 일단 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한 장을 넘기고 371페이지에 보니까 현장 답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답사. 자, 현장 답사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있습니다. 현장 가야 되는 거 지세죠. 지세, 집안, 토질, 도로 상황.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다음 부대 시설, 노후 정도, 외관상 특징, 구조 이런 것들 다 현장 답사고요. 자, 공장 재단 강업 재단. 자, 임목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임목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하냐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요. 4번에 보니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목록을 확인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3번에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있죠.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현장 답사인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정 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점유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 전부 다 현장 답사고요. 주택상가 임대차 마찬가지겠죠. 동그라미 2번도 현장 답사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양가로 4번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상태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의뢰인을 통해 조사한다 했죠.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내외부 시설물이라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오수, 폐수, 쓰레기. 자, 이런 거 상태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한다고? 의뢰인을 통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지형 등 이건 입지 조건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하게 한다고? 이건 현장 답사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일조 소음 진동 나와 있는 이 환경 조건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의뢰인을 통해 조사합니다.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양가로 5번에 미공시 중요시설 뭐 물건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 답사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373페이지 보니까 조사 확인 사항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뭐 어디까지 조사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칠판에 첫 번째 저거죠, 이거죠.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기본적인 사항하고 뭐 권리관계만 조금 뭐 중요하고 나머지는 크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374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조사 확인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내용 에서 기본적인 사항. 하지만 시험 문제 크게 많이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데 막 시험을 내다 보니까. 자, 기본적인 사항의 대표적인 게 소재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소재지는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합니다. 소재지는. 자, 원칙적으로 소재지는 지번까지 조사를 해요. 지번까지.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필지가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필지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지번을 모두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번을 이제 모두 다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물인데, 건물은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물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까지 조사해야 돼요. 건물 명칭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구분 소유 건물,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 이 구분 소유 건물을 지번까지 하면 조사하면 안 되겠지요. 어디까지? 그렇죠. 동호수까지. 동호수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목입니까,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했죠. 28가지를 구분했죠. 그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대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목이 정식 명칭으로 나와 있어요. 철도 용지 이렇게. 그런데 도면에도 나와 있으면 도면은 뭐로 나와 있어요? 부호로 나와 있어요. 두 문자로 나와 있는 게 보통인데 차문자로 쓰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어떤 거? 차장 전원 이렇게 막 외웠죠. 이건 차문자로 나와 있어요. 차문자로. 차는 주차장을 말해요. 장은 공장 용지죠. 천은 하천이죠. 원은 유원지. 자, 요거 할 때만 제일 크게 얘기하네. 제일 자신 있는가 봐요. 차장 전원. 자, 대장. 그러면 대장에 있는 지목과 대장에 있는 지목과 실제가 달라. 그러면 일단 실제 이용 상황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재합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요. 그럼 면적이 있네, 그죠? 그럼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은, 그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가 뭡니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는 얼마를 곱하면 평이 나오죠? 0.3025입니다. 3025 하면은 평 나오고요. 평에다가 얼마를? 3.3058 하면 제곱미터가 나와. 그래서 이런 한산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필지의 어떤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 가지고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별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네 번째, 구분 소유 건물. 자,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 건물은 뭘 조사하죠? 전용 면적하고요. 전용 부분의 면적,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조사한다. 그래 보시고 대장을 보고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계입니까? 이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해요. 중요한 거는 경계는 뭘 보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도면입니까? 도면 보고 조사합니다. 대장 아닙니다. 도면 보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면상의 경계랑 실제랑 다르면 어떻게 하죠? 요거는 도면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로 관계인데, 어떻게 조사한다고 도로 관계는요? 현장 답사예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중개 대상 물이 접하는 도로의 종류, 구조, 폭, 그 다음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냐, 차량이 출입 가능성, 이런 것들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지. 자, 그 다음에 지세는 토지의 경사를 말하죠.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예, 현장 답사예요. 현장 가서 뭘 조사하느냐면 경사가 있냐 없냐, 경사 유무, 경사의 정도,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토지, 인접 토지와의 높낮이, 고저 차이, 이런 걸 조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형입니까? 지형. 지형은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도면을 보고 조사합니다. 도면. 도면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도면. 그래서 정사각형, 정방형, 장방형, 삼각형, 사다리꼴이에요. 제형이라고 해요. 제형, 제형. 그 다음에 부정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토지고, 토지. 이제 건축물의 구조가 있어요. 건축물의 구조는 뭘 보고 조사합니까? 네,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합니다. 주구조의 재료 지붕 형태에 따라서 뭐 철골, 콘크리트 이런 게 있어요. 철근, 철골, 슬레이브, 벽돌조, 기와조 이런 것들 막.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해요. 건축법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한다. 자,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하죠. 그런데 대장상의 용도랑 실제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실제가 일단 기준인데 위반 건축물 여부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연도가 있어요. 자, 건축 연도는 뭘 보고 확인합니까? 네, 건축물 대장이다. 자, 마지막에 있죠. 뭐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건축물 방향을 어떻게 확인한다 했어요? 요거 현장 답사입니까? 자,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하죠? 자, 건물을 보고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다 그러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실이나 안방에 머물고 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불러? 주실이라 불러요. 주실. 그래서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 주실의 방향, 그게 주택이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네, 주된 출입구예요. 주된 출입구. 자, 그래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사항을 받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374페이지 한번 보세요.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해가지고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소재지라고 나와 있죠. 소재지는 일단 아까 했지. 지번까지 조사하는 게 이제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지번까지 조사한다. 대장을 보고 지번까지 조사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고. 자, 마찬가지 지번, 니온도 지번 뭐 됐고, 그 다음에 지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목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했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장은 정식 명칭이고요. 도면에도 부호로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죠. 도문자로부터 나타나 있고요. 자, 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다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를 해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겠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죠. 자, 두 번째 줄에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의 면적이 다르면 당연히 대장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그럼 공부에 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거래할 때는 실제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그 면적의 단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곱미터라고 돼 있네, 그지? 환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경계가 나왔습니다.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서 뭘 보고 확인합니까?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지요. 지적도, 임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로 넘어갔어. 지형이 나왔습니다. 지형은 토지의 생긴 모양입니다. 뭘 보고 확인합니까? 도면을 통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장방형 있죠. 정방형, 장방형, 부정형, 삼각형, 사다리꼴, 제형. 도면을 통해 조사합니다. 지세, 토지의 경사를 말하죠. 어떻게 조사합니까? 마지막 줄에 현장 답사입니다. 경사 유무, 경사 정도,
인접 토지와의 고저 차이 이런 거. 자, 이번에 건물 같은 경우에 소재지 이제 지분까지 조사하는데 공동주택 나오죠. 어떻게 공동주택 구분 소유 건물은 동호수까지 조사합니다. 자, 대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니은 밑에 건물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대장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건축 연도도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 조사를 하고요. 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을 통해 조사하는데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 다르면 대장 면적 기준입니다. 건물 용도, 이건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하겠죠. 대장을 통해 조사를 한다 돼 있고 실제 용도와의 일치 여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방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택이죠. 주실의 방향 기준이고요.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 이외에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어떤 외관상의 특징이나 이런 거 있죠. 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등기부의 등기 이상 증명서이죠. 등기부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을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사항 중에서 뭘 보고 확인하죠? 갑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밑에 디귿 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을구를 통해 확인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장 답사 해야 되는 거 있네.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주택 상가 임대차라든지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런 것들 현장 답사입니다. 자, 이제 다른 항목이 뭐냐면 이제 금액이죠.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 두 가지인데 거래 예정 금액은 일단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한 평가액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산출이 되고 그 거래 예정 뒤에 넘어가 보면요.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산출한 게 뭐냐면 중개보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래 예정 기준으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공수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자,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소유자에 대한 사용 수익권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 제한이라 부르고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 뭐라 부릅니까? 예, 거래 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여기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담당 기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다. 이게 이제 현장 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시설물이 나오죠. 양가로 5번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이거 어떻게 조사한다 했습니까? 자료를 요구한다 했어요. 의뢰를 통해서 자료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벽면 도면도 마찬가지죠.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네. 일조 소음 진동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입지 조건은 거기 보시니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이런 입지 조건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현장 답사라는 겁니다. 9번에 조세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대표적으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중개완성 전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이에요.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해야 된다.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입니다. 자, 그 외에 380페이지 보니까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권리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죠? 법정지상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있다가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임목. 이 네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을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그리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양가로 2번에 있잖아요.
매매 기타 이외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그 말이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관습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법정 지상권인데 첫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 나오죠. 예, 전세권에다 동그라미 한번 하면 되고, 두 번째가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가로 3번이 있어요. 법정 지상권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저당권의 어떤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요. 양가로 5번이 임목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게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383페이지에 분묘기지권 있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 요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분묘기지권과 장사대행하는 법률이 합쳐가지고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의의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분묘기지권이 뭐냐면은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에요. 지상권, 유사 물건. 관습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분묘기지권 성립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첫 번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 매매. 토지를 매매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자, 첫 번째가 분묘 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한 거예요. 보류, 유보. 분묘 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한 채 아니면은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 분묘 이전 특약.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 분묘 이전 특약이 없이.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했을 때는 몇 년간? 20년 이전에 20년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시효 취득이죠. 여기까지 성립 요건이고, 효력인데 기존에 분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분묘의 신설, 새로운 분묘를 신설을 건너, 새로운 분묘 신설이 된다 안 된다? 예, 허용이 안 됩니다. 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에는 기존의 분묘 이외에. 따라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쌍분이 안 되네. 쌍분. 옆에다가 이렇게 쌍분 형태로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단분으로 해가지고 합장하는 거 있죠. 합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분묘를 갖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길 수도 없어요. 이장 권능이 없고, 그런데 이제 집단 분묘의 경우에는,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장이 됩니다. 집단 분묘는 제외고, 원칙은 분묘를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장할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에서. 자, 기속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시부터 볼게요. 공시. 자, 공시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봉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봉분. 봉분이 뭐예요? 봉분. 봉분이 이제 봉우리를 말하는 거죠. 네, 봉분 등 외부에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봉분이 되는 거죠.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평한 거 있어요. 평평한 거. 평장이 안 되고 암장이 안 되죠. 암장. 그러면
장래의 묘를 이제 가묘라고 하지요. 가묘는 안 됩니다. 안에 뭐가 없으니까. 시신이 없어요, 안에. 시신이 없어. 시신이 없어 안 돼. 시신이 있어도 평형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귀속인데, 고난은 귀속이에요. 첫 번째, 비석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비석. 비석 같은 제구, 설치 권한. 이거 누구한테 있냐면, 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한테 있다. 제사 주재자. 제사 주재자에게 기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묘의 수호 관리 권한. 수호 관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요거 종손한테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 수호 관리해 왔다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종중에게 있습니다. 종중이 선조 분묘를 계속 수호 관리해 왔다면 종중한테 있다. 자, 범위를 보세요. 범위가 분묘 기지, 분묘의 기초가 되는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 봉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미칩니다.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그런데 분묘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아놓은 둔둑 같은 거 있지요. 그거 뭐라 불러요? 사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짧으면 미치는 거고 넓으면 안 미치는 거죠. 자, 소멸이 마지막에 소멸인데 분묘 기지권은 존속기간은 뭡니까? 존속기간 약정입니다. 근데 약정이 없다. 약정을 하지 않았다. 약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호 봉사, 수호하고 봉제사가 계속이 된다.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존속합니다. 계속되는 동안 존속하고. 요런 게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떠내려갔어. 근데 거기 보니까 유골이 있어. 유골이 있어가지고 원상 회복 가능하네. 그런 일시적인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시적인 소멸에 대해서는 뭐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하고 같이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분묘기지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정도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분묘기지권 383페이지 분묘기지권의 의의 나와 있어.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고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묘지 부분에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얘기지. 되겠죠? 성립이 되려면은 이제 기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승낙. 자, 두 번째가 승낙 없이 설치했다면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점유시효 취득이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특약 없이 이 말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그 말입니다. 토지를 처분했단 말이죠.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라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자, 분묘기지권자라고 돼 있죠. 자, 수호 관리, 봉제사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줄 종손에게 전속합니다. 종손에게 전속.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종중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공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시하려면 일단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물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평장, 암장 이거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가 없고 가묘 이것도 안 됩니다. 가묘도 안 된다. 자, 범위를 보니까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어디까지 주변 공지까지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주변 공지까지 포함을 하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반드시 어디까지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지료와 전속기간인데 지료는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겠죠. 약정이 없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이제 없다.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 이전 분묘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자 이거는 시효취득이죠. 점유 시효취득 같은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그입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이번에 존속기간이 있네요. 존속기간은 자 존속기간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약정이죠. 약정인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 나왔어요. 약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새로운 분묘의 설치의 어떤 제한. 이게 뭐냐면 기존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의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쌍분 형태 안 되고 단분 형태의 합장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에 자 이거 장사대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장사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 자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킵니다. 맞아요. 이거는 장사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고요. 이번에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해가지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묘 기지권. 3번에 분묘 기지권이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종손한테 전속하는 거죠. 종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종손한테 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 그죠? 4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없고 5번에 분묘가 멸실이 됐네, 그죠?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존속하는 거죠. 자 뒤에 한 문제 더 있네, 그죠? 자,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 기지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기억, 장래의 묘, 가묘죠.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된다. 자, 니은. 분묘의 특성상 승낙 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특시 취득합니까? 분묘 기지권을?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틀렸고, 디귿. 평정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리을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아니고 어디까지?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얘기고요. 자, 장사대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는 이 장사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어떤 분묘에 대해서 이 장사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몇 가지 볼 게 뭐냐면 3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설치 기간이라고 있죠. 자, 분묘 장사대에 관한 법률에서의 설치 기간은요. 설치 기간은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30년 돼 있어요. 30년.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년인데 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리을에 보세요. 리을에 보니까 두 번째 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기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분묘의 설치기간, 설치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자, 철거해야 됩니다. 그 시설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하거나 봉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1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설묘지에 관한 사설묘지의 설치 등과 관련해가지고 뒤에 넘어가 보면은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 일단은 사설묘지 종류가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종중, 문중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를 따면은 개가종법 해가지고 그렇게 암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개가종법. 여러분들 여기, 네. 여기 낫겠네. 개가종법 보고, 그 다음에 개가종법으로 암기하고, 설치 절차를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 이 말이에요. 이게 사후 신고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사전 허가예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설치 면적을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32하입니다. 32하고 제곱미터. 자, 그리고 가족이 100 이하, 종중 문중이 1000 이하고 나머지 법인이 10만 이하가 아니라 이거 1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30,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위를 법인만 암기합니다. 법인만 10만 이상이라고. 나머지 다 이하니까 30 숫자만 기억하세요. 30, 100, 1000, 10만 이상 순서대로. 그리고 1기당 점유 면적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초과 금지.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제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합장했을 때는 이거 1기당 점유 면적 30이고 나머지는 10제곱미터 초과 금지인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초과 금지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 자연장지에서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똑같이 개가종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조성 절차가 약간 틀립니다. 개인은 똑같아요. 조성하고 나서 30일 이내 신고니까 사후 신고 똑같은데 가족하고 종중 문중이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전 신고라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사전 허가다라는 거죠. 사전 허가. 자, 면적만 볼게요. 단위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숫자까지 같이 개인부터 해가지고 30미 해야 돼요. 30미. 30미 하고 그다음 100미라고 해야 돼요. 종중 문중이 2000하라고 해야 돼요. 2002하니까 2000하.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위에 거 옆에 거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5만상이라고 먼저 하시고 종교단체를 4만하 이렇게 4만하 단위까지 같이 읽어보면은 30미, 100미, 2000하, 5만상, 4만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계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막 단위하고 헷갈려가지고 힘들어집니다. 30미, 100미, 2000하, 5만상, 4만하. 종교단체가 4만 이하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 풀어볼게요. 390페이지에 자, 토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1번 가정묘지 나왔어요. 가정묘지, 가족사설묘지를 말합니다.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 금지라고 했잖아요. 틀린 지문이고 2번에 보니까 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끝났죠? 예, 설치기간이 종료된 끝난 날로부터 1년. 그렇죠. 1년이잖아요. 그죠?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요. 3번에 보니까 평장이 나와 있네요. 평장하는 경우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인정이 됩니까? 평장 같으면 인정 안 된다고 했어요. 4번에 자, 그 다음에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치를. 자, 이거는 승낙을 얻어가서 설치했으면 분묘기증 취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 취득되는 거지. 사용대차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 취득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자연장을 한 자는 당연히 그 시효취득을 이유로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여러분들 공급 시간에 조금 한번 했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농지법이 시험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따로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농지법 내용은 공법책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많이 실어놨죠. 거의 다 실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일단은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뒤에 것들은 다 안 합니다. 시험하고는 그렇게 관계없기 때문에. 410페이지 보면 중개활동이 나오죠. 중개활동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이제 뭘 하냐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하고 그 기재사항 서식 비교 이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작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몇 페이지 있냐면 그게 148페이지인가 있어요. 148페이지에 보면은 확인 설명서에 서식이 나오죠. 이 서식에 관한 어떤 기재 사항이랑 그 다음에 서식 비교를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